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일부러 좀 회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이 포스코 그룹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시장 여건뿐만 아니라 시장 외적으로도 중요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기본적으로 포스코라는 철강 회사, 그 포항제철이나 뭐 광양제철이나 여기서 나오는 철강을 유통하는 그런 이 종합 상사, 그러니까 상사주입니다. 상사주. 그랬다가 이게 옛날에 주대우인데요. 이게 이제 얼마 전 작년인가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을 시켜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그룹 내에 이 에너지 사업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은 그 연원을 따져보면 이 포스코 그룹이 이 친이계, 즉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동원되면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좀 과장해서 말하면 사내 유보금을 거의 다 노략질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 35개의 계열사들이 거의 70개까지 늘었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말에 가서는 다시 또 35개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내 유보금이 거의 거덜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피해를 봤었죠. 그래서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하지만 이제 또 이 보수 정권이나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또 다시 슬금슬금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엊그저께 윤석열이 동해 바다에서 우리 바다에서 이제 영일만 있죠.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를 하고 듣도 보도 못한 해외 무슨 이런 자원 개발 회사를 데려다가 그 회사에 이 탐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 단위의 돈이 우리 세금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명박 때도 한번 당해봤지만 해외 자원개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자원개발도 마찬가지고 자원개발이라는 건 성공보단 실패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돈이 매몰 비용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세금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세금이 다시 환급돼서 돌아올 수 있는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말이 좀 서두가 길었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에너지까지 합병을 해서 이제는 이 철강 유통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개발까지 사업도 이제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성공한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좀 관계가 서먹한 상황이지만 이 미얀마 가스전에서 개발된 이 천연가스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업체도 여기에 들어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개발을 해서 이제 상업화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이거를 뺏어가지고 미얀마 군부가 이 중국에다가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미얀마는 다시는 국제 무대에서 이러한 외국 자본을 들여와서 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얀마 군부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요 안 맞는 옷을 입고 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불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긴 합니다. 그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체 경영권의 51%를 갖고 있는 주도 사업자로서 이 미얀마 가스전 개발 사업을 잘 해내고 있지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해외 자원 개발 성공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들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다시 또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광고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신규 광고도 그렇고 호주의 세넥스 에너지라는 회사 아예 인수를 해서 이 스넥스 육상 유전인데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걸 좀 더 확장을 해서 뭐 추가적인 유전 탐사를 하겠다고 여기에 이제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6천억 중에 한 3천억 정도가 호주의 세넥스 에너지 쪽에 이제 탐사 유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참 뭐라 말씀드리지만 그만큼의 자금이 이 탐사 유전이기 때문에 유전 탐사 과정에서 이 매물 비용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라진다면 이게 회수가 안 된다는 돈이죠. 그런 리스크가 있는 데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세넥스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몇백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안 나는 그런 아직 규모가 작은 자원 개발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 포스코 그룹 회장이 장윤아 씨로 바뀌면서 이 장윤아 씨가 MB 시절에 포스코 신사업 팀장을 해서 해외 자원 개발 같이 이제 35개 계열사를 70개까지 늘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걸로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른 양반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 포스코 그룹 회장이 됐고 회장이 되자마자 이제 포스코 그룹이 다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포스코 내부에서는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내부에서 반발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윤아 씨가 포스코 회장이 됐을 때 뒷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내부에서 그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포스코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고 있는 내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처럼 또 약탈당할 수 없다 해서 내부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장윤아 씨도 내부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먼저 나서서 외부에서 자기 회장 자리 지키겠다고 외부에 협조해서 어떻게 보면 포스코를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니 내부에서는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풍력 발전이나 이런 탈탄소 정책도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에너지 사업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코어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양산까지 해서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현대차에 한 10년짜리 장기 계약, 조 단위의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또 기술력도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트레이딩 사업에서 주력 사업을 갖고 있는 상사업 쪽에서 87.1%의 수익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에너지 사업 쪽에서는 12.9%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2.9%의 매출은 대부분 다 이 미얀마 가스전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 정부가 대중국 철강에다가 고율의 관세를 매기로 하면서 이 포스코의 철강 수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딩 사업은 이 식량 안보 쪽에서도 해외 대규모 농장을 갖고 있고 특이하죠. 팜오일로도 갖고 있습니다. 또 면방이나 광물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도 이제 참여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분기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철강도 그렇고 구동모터 쪽도 그렇고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작년에 하반기 때는 전기차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투자가 둔화되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철강 쪽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점점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에너지 개발 쪽은 이번에 세넥스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규모 자금을 여기다 쏟아붓겠다고 해서 이게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1분기 실적은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순이익도 그렇고 나름대로 선방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70.71%인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30%가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 라는 신호만 나오면 바로 품절주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세넥스 홀딩스를 인수했다는 건데 여기에다가 2,960억의 증자를 해줍니다. 이번에 증자를 해서 이 자금으로 이 육상 유전에 대한 신규 탐사를 더 벌이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 탐사 비용으로 들어간다면 2,960억은 다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금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좀 포스코 인터내셔널로서는 아까운 돈이죠. 자, 이렇게 된 게 이제 장윤아 씨가 포스코 회장이 됐기 때문인데 앞에 설명드렸지만 장윤아 씨의 이력 중에 2011년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양쪽을
시기를 다 겪으면서 포스코 기술투자본부장에서 신사업 실장까지 겸하면서, 신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포스코가 이 당시에 해외 자원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법인을 막 만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즉, 그때 당시에 이제 친이계라고 그러죠. 친이계들이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포스코를 동원을 해서 그 사내 유보금을 그걸 이제 그 당시 말로 약탈해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제 내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포스코 분들이 외부에서 그 친이계라는 사람들, 영포회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이명박의 형님하고 이제 친구인 사람들이 영포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포항에 근거를 주고 있는 이 포스코를 완전히 그냥 그 약탈해 먹었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대. 그때 내부에서 협조했던 협조자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반발을 사고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사람인데 이번에 회장이 됐습니다. 그 회장이 되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목소리가, 즉 어떤 힘의 작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회장이 된 이후로는 포스코 관련주들을 솔직히 좀 분석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펴든 그 회사의 그 내재 가치나 미래 사업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포스코 내부에 쌓여있는 사내 유보금을 약탈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해외 자원개발 비리나 이런 것들을 저지른 거, 해외 자원개발을 투자한 거다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런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라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회사 포스코의 계열사들이 제대로 실적을 내고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작년 예전 회장이 있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 이후로 회장이 바뀌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가 나쁘다라고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2023년에 계속 전 세계적으로 2022년부터 하반기부터 해서 2023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는 전 세계적 기업들이 대부분의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히려 철강 유통이 늘어나고 하면서 자기 사업에서 실적을 잘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2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바로 우상에서 급등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회장이 바뀌고 하는 그런 혼란기를 겪으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런 이유를 이 회사 내부 경영 외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24년 1분기 1월 때 5,254만 주가 보유의 수가 해제된 것도 이런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이제 주가가 흘러내린 걸 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1분기 실적, 월이 아니라 1분기입니다. 1분기 실적 기준의 적정 주가 62,000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회사 주가는 47,000원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고 이렇게 흘러내린 이유는 그만큼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주가 할인 요인이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또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성장성에 주가의 발목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외 자원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반짝 주가가 오를 수는 있어도 그게 예전처럼 지난 2023년 4월 달부터 해서 벌어졌던 이제 4월부터 8월 달까지 벌어졌던 이런 우상향하는 그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주주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잘 알고 이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